인도 뉴델리의 어느 가전 매장에서 한 손님이 냉장고 앞에 서서 판매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제품 맞아요? 판매원은 웃으면서 답하죠. 네, LG입니다. 인도에서 LG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인도의 현실입니다. 14억 명이 사는 나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거대한 시장에서 냉장고 10대 중세대, 세탁기는 3대 넘게, 그리고 TV와 에어컨까지 전부 1위를 차지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 LG전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원래 한국 기업의 땅이 아니었어요. 한때 인도 가전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이 세 이름은 인도 사람들에게 최고급 가전의 대명사였죠. 그리고 값싼 제품으로 무섭게 밀고 들어온 중국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가격으로는 못 당한다는 그 중국 가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막강한 일본도, 그 무서운 중국도 결국 인도 시장에서는 한국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사실상 지워지다시피 했고 중국은 지금까지도 변두리를 맴돌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중국도 일본도 못 뚫은 그 까다로운 14억 인도 시장을 왜 한국 가전만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 LG전자는 인도 수도 뉴델리 근처 노이다라는 곳에 법인을 세우고 첫 삽을 떴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선택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인도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었어요. 도로 사정도 엉망이고 전기도 하루에 몇 번씩 끊기고 소득 수준도 낮았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부잣집에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는 아직 이르다며 망설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LG는 이 어려운 시장을 그냥 뚫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인도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자기 나라에서 잘 팔리던 제품을 그대로 인도에 가져와서 팔았어요. 우리 제품은 세계 최고니까 인도에서도 잘 팔리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LG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인도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뭐가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이렇게 발로 뛰며 얻은 정보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들이 바로 인도 시장의 전설이 됩니다. 그 유명한 자물쇠 달린 냉장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인도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많고 하인을 두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래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누가 함부로 꺼내 먹으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좀 낯선 고민이죠. 하지만 LG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필요할 때 잠글 수 있게 말이죠.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진짜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준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전력 사정이 정말 나빴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는 지역이 많았죠. 이런 곳에서 냉장고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기가 나가면 음식이 다 상해버릴 텐데요. 그래서 LG는 전기가 끊겨도 무려 7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몇 시간은 음식이 안전하다는 거죠. 게다가 인도는 채식 인구가 많고 향신료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칸을 만들고 냉동실을 잘 안 쓰는 가정을 위해 냉동실을 냉장실로 바꿔 쓸 수 있는 제품까지 내놨어요. 심지어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세탁물의 종류와 무게를 AI가 감지해서 알아서 관리해주는 세탁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또 어떻고요? 인도는 여름이면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위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LG는 초음파를 쏘아서 모기를 쫓아내는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더위도 잡고 모기도 잡는 인도 사람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세탁기에는 쥐가 들어가서 전선을 갉아먹는 문제를 막아주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능들이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런 세심함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냉장고 겉면에 반짝이는 꽃무늬 디자인을 넣은 것도 대박이 났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왜 이런 걸 못했을까요? 사실 일본 제품이 품질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우리가 만든 최고의 제품을 너희가 사면 된다는 자세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성공한 방식을 인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거죠. 인도 사람들이 진짜로 뭘 필요로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제품은 비쌌어요. 소득이 낮은 인도 소비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죠. 여기에 2000년대 들어 LCD 패널 가격 경쟁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일본 가전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세 회사의 적자를 합치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만 2조 5천억 엔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한 나라의 간판 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렇게 한때 인도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일본 제국은 30년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한국 브랜드를 좋아했던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1990년대만 해도 인도 사람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낯설고 믿업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급은 무조건 일본이었고 그 다음이 유럽, 한국은 이름조차 생소한 신참에 불과했죠. 뉴델리의 한 오래된 가전 매장 주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엔 손님들이 소니나 파나소닉만 찾았어요. LG를 권하면 그게 뭐냐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하죠. LG전자를 모르는 인도 사람은 없어요. 과거엔 일본 브랜드가 가장 인기였지만 지금은 LG 같은 한국 브랜드를 가장 선호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름도 모르던 신참이 가장 믿는 국민 브랜드로 올라선 겁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야말로 30년 노력의 진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만 잘 만든다고 시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LG의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마케팅이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크리켓입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거의 종교에 가까운 국민 스포츠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나라가 멈춥니다. LG는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크리켓 월드컵 같은 대형 경기를 후원하고 아예 크리켓 게임 기능이 들어간 TV까지 출시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즐기는 브랜드, 인도를 이해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거기다 LG는 인도의 지역 언어까지 챙겼습니다. 인도는 워낙 넓은 나라라서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무려 수십 개의 언어가 있죠. LG는 약 15종에 이르는 인도 지역 언어 자막을 지원하는 TV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든 자기 언어로 TV를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트럭 수십 대의 제품을 싣고 인도 곳곳의 시골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서 홍보했습니다. 대도시만 노린 게 아니라 도로도 제대로 없는 흙길을 달려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거죠. 이렇게 30년 가까이 인도의 흙길을 달리며 쌓은 신뢰가 지금 LG의 진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애프터 서비스, AS입니다. 인도처럼 넓은 나라에서 제품이 고장났을 때 빠르게 고쳐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LG는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LG는 인도 전역에 16개 지역 사무소, 777개의 브랜드샵, 그리고 무려 1만 2천여 명의 서비스 엔지니어를 두고 있습니다. 23개의 지역 유통센터도 갖췄죠. 제품을 사는 순간부터 상담, 배송, 설치, 수리,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LG가 직접 책임지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도 소비자들에게 이건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LG는 사고 나서도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대목에서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삼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곤 하는데 LG는 이 촘촘한 서비스망으로 확실히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값싼 중국 가전들도 이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중국 기업들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인도 시장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전국을 촘촘히 덮는 서비스망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싸게 팔 수는 있어도 고장났을 때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되죠.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 믿고 오래 쓸 수 있느냐가 가격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은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 기업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LG는 마침내 인도의 국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LG는 인도에서 세탁기 33.5%, 냉장고 28.7%, TV 25.8%, 인버터 에어컨 19.4%의 점유율로 주요 가전제품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면 숫자가 더 놀라워요. 드럼 세탁기는 36.5%,
양문형 냉장고는 무려 38.3%, OLED TV는 58%에 달합니다. 인도에서 팔리는 고급 OLED TV 2대 중 1대 이상이 LG라는 뜻이죠. 인도 가전 10대 중 3대가 LG 제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성과는 실적으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해 매출 3조 7,910억 원, 순이익 3,318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보다 각각 15% 가까이,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43%나 늘어난 겁니다. LG의 인도 노이다 공장은 완공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10초도 안 걸려서 한 대씩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자동화율은 50%에 육박하죠. 불량률은 0.7%까지 낮췄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 공장은 매년 생산 능력을 5%에서 10%씩 계속 늘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LG 인도법인이 워낙 성공하다 보니 이제는 인도 가전업계의 사관학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쟁사들이 LG에서 일하던 유능한 직원들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경쟁사 고위직 상당수가 LG 인도법인 출신이라고 하니 LG가 얼마나 인재를 잘 키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성공의 비결이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25년 LG의 인도 신화는 또 한 번 새로운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인도 증시 상장이었어요. 2025년 10월 14일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뭄바이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나 폭등한 거예요. 그 결과 인도법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8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인도법인의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LG전자 본사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더 커진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상장으로 LG전자는 약 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돈을 미래 사업 투자와 인수합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LG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법인 상장식 자리에서 LG전자 조주환 CEO는 아주 인상적인 새 비전 하나를 발표했어요. 바로 메이크 인디아 글로벌이라는 구호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LG가 인도에서 잘 파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인도를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데 파트너로 함께하는 진짜 인도 국민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LG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남부 3시티에 짓고 있는 세 번째 공장은 공정률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준공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20년 만에 새로 짓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프리미엄 가전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나 인도 시장 지배력은 더욱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도 시장의 가치가 폭발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도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아직도 가전제품 보급률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냉장고 보급률이 34%, 세탁기가 21%, 에어컨은 겨우 12%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미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다 있어서 더 팔 곳이 없는 포화 상태인데 인도는 정반대인 거죠. 바꿔 말하면 앞으로 새로 생겨날 가전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텅 빈 운동장에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게다가 인도는 지난해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컨설팅 회사 BCG는 잠재적 가전 구매자인 인도 중산층 비중이 2020년 29%에서 2030년에는 46%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인도가 2030년에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거라고 내다봤고요. 지금이 바로 인도 가전 시장의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인도 시장에도 만만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요. 실제로 LG전자 인도법인은 어느 분기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넘게 급감하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적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1위 브랜드라도 인도 시장이 늘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는 소득 수준이 아직 낮아서 가격에 아주 민감하고 계절과 경기에 따라 수요가 크게 출렁이는 시장이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하이센스, 샤오미가 초저가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고 독일 보쉬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자존심 대결도 치열하죠.
삼성은 인도 TV 시장에서 2017년부터 9년 연속 출하량 1위를 지키고 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을 제치기도 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LG가 지금의 왕좌를 계속 지키려면 지난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인도 소비자의 변화를 읽고 발빠르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지금 인도 시장의 LG에게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가까이 인도의 흙길을 달리며 쌓아온 신뢰, 인도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이해하려 했던 그 노력, 그리고 사고 나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이건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중국이 가격이 비싸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인도라는 나라를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는가였던 거죠.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도로도 없고 전기도 자주 끊기던 그 어려운 시장에 남들이 망설일 때 먼저 뛰어들어서 자물쇠 달린 냉장고 하나부터 시작해 30년 만에 14억 인구의 국민 브랜드가 된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마침내 인도 법인의 가치가 본사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만들어낸 그 저력. 세계 최고라던 일본도 무섭게 밀고 오던 중국도 넘지 못한 그 벽을 한국 가전이 넘어선 이유는 결국 화려한 기술이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우직한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비단 인도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